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종전선언의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사의 해체였던 겁니다. 와, 문재인이 하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시 상황에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루트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 임종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북관계, 통일의 장애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엔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지시를 하겠죠. 작전 통제를 할 테고 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의 전력을 한국으로 다 끌어오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유엔사 기지들이 있죠. 일본이나 그 각지에 지금 펼쳐져 있는 유엔사 기지로부터 각각의 무기들을 한반도로 빨리 데리고 오는 게 이 유엔사의 임무입니다. 들어오는 장비들을 보면 순양함, 구축함, 10여 척 이런 것도 있고요. 군수 지원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탄약이 한 580여만 톤, 유류 2억 1100만 갤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엔사의 역할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48시간 안에 한반도로 끌어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전쟁이 나게 되면 단순히 미국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한반도의 정세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유엔의 역할을 반대하고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유엔사의 이제 사령관이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사령관을 맡았었어요. 이 사람이 현재는 유엔사 본부에 35명 정도만 상주해 있는데 이를 70명으로 늘리려고 참전하는 데 있어서 참전국들의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하겠죠. 예를 들면 연락장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충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당연한 거겠죠. 유엔사에 관련된 이 나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막은 겁니다. 단순히 인력 증원만 막은 게 아니고 또 남북 군사합의 체결할 때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에 유엔사도 같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겠다 했는데 문정부에서 그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우리나라에 상주해 있으면서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해나가는지 뻔히 아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그러니까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이 관여하는 것을 다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뒤로 1957년도에 용산으로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유엔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해가지고 6.25 참전국 17개 회원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전시 상황이 되면 각각의 나라들을 우리 지금 한국에 이런 전쟁이 났으니까 좀 도와주러 오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유엔 기지 쪽에다가 지금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통보해서 48시간 안에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유엔사의 기능을 막으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 유엔사가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유엔사를 해체하려고는 시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독일과 덴마크가 우리나라도 연락장교를 여기다가 파견해서 너네 나라를 돕고 싶다 했더니 안 된대. 거절. 오지마! 덴마크, 독일 오지마! 전투병력 파병국 출신이어야 너네가 유엔사에 병력을 둘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참전국이었으면 그 당시의 역할과 상관없이 지금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네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유엔사의 규모를 키우는 게 싫었던 거야.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예 불쾌감을 드러냈답니다. 불쾌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주한 독일 대사관 초치해가지고 야! 이러지 마! 너네
유엔사에 자꾸 왜 들어오려고 그래? 아니 유엔사에 들어와서 한국의 상황을 돕겠다고 하는 건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도 오기가 생긴 거죠. 덴마크는 문재인 정권에다가 17번이나 아니 우리 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국 전쟁 났을 때 우리도 돕겠습니다. 우리도 참전하겠습니다. 돕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7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전부 거절. 이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과의 관계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왔던 NL, 종북 좌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한국을 돕기 위해서 오겠다고 있는 나라도 마다하죠. 야, 이게 17번이나 이거 거절한 거면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아 진짜. 아니 유엔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전시 상황이라든지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물자들이나 무기 이런 것들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는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유엔 사령부인데 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려고 아니면 축소시키려고 더 이상 규모를 키우면 안 돼 이런 일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유엔사 관계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행각들은 뭐냐면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거절한 거랑 똑같은 거다. 야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너희 나토로 들어와.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아니 너희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유엔사가 한국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조직이 어딜까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유엔에 가서 자기네 입장을 얘기할 때 한국에 유엔사 있는 거 그거 꼭 해체해달라고 그거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까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유엔사가 있으면 자기네가 전쟁 일으켰을 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 48시간 안에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좋아할 상대국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같이 거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야 아니면 대한민국이야. 문재인 정권의 임종석,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하려는 반국가 세력. 너무 맞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봐도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북한이 먹기 쉽게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좋아하냐고 도대체가. 근데 유엔사가 한국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당시에 누구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전선언이며 유엔사 해체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참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한 줄평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유엔 사령부 해체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